안녕하십니까.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. 신성현 변호사입니다. 지난해 6월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 남성이 출연했습니다. 그리고 방송에서 자신이 20여 년 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죠.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44살 당시 제주에서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. 당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.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는 사람이 방송에 나온 것이죠. 이 남성 김 씨는 조폭두목 백모 씨의 지시를 받아서 갈매기라고 불리는 손 씨에게 이 변호사를 살해하게 했다고 합니다. 김 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방송에서 이런 사실을 자백했다고 하는데요. 김 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. 신 변호사님, 이 김 씨는 자기가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이런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공소시효든 뭐든 간에 그냥 이 사람이 뭘 얻으려고 이런 자백을 했다고 합니까? 네, 일단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으니까, 완성이 됐으니까 처벌을 안 받겠죠? 그걸 전제로 해서 첫 번째로는 과거에 이 변호사님의 아내분이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은 이 변호사님의 원혼을 달래주면 네. 유가족이 살해를 하지 않을까. 결국 돈이죠. 정말 황당하네요. 살해비까지 받으려고 했다. 참 말이 안 되죠. 할 말이 없습니다. 네. 현재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지만 전엔 있었죠. 네, 원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처음에 15년이었습니다. 2007년 이전에 말이죠. 2007년에 15년이 너무 짧다라고 해서 25년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. 다만 이제 이때는 이 법 시행 이후 사건들에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 사건들은 계속해서 15년이 적용이 된 거죠. 그러다가 2015년에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재와 같은 공소시효 폐지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김 씨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게 1999년이니까 15년으로 계산을 해서 2014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충분히 판단을 했던 겁니다. 그리고 태완이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작년에 자백을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 나름 계산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정보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자백을 했던 것일 텐데 도대체 이 김 씨는 뭘 잘못 알았던 것이죠? 뭘 빠뜨렸습니까? 네, 이 사람이 놓친 첫 번째 지점은 뭐냐면 아까 태완이법 시행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그 태완이법 시행 당시에 부칙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그 범죄 중에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, 여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. 공소시효가 없는 거죠.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31일에 시행이 됐으니까 1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1999년이니까 몇 개월의 차이가 있죠? 자,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놓친 두 번째 지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머무르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 상태로 있다가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국내로 송환이 됐고 제주경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 기간이 경찰이 볼 때는 최소 8개월 이상이다.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9개월 가까이 그 기간만 딱 확보가 되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칙조항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일단 최소 8개월 이상이니까 좀 더 잘 밝히면 9개월까지 나오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.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법을 대충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김 씨의 경우에는 잘 몰라서 대충 알아서 결국에는 덜미를 잡을 수 있게끔 됐네요.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대충 알았던 거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나저나 자신이 자백까지 하고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긴 한데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조폭두목 백모 씨와 자신이 시킨 손 씨가 현재 사망한 상태라 갑자기 김 씨가 말을 번복해버리고 그냥 나 뻥친 건데? 그냥 허세 좀 부렸어 해버린다면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. 앞서서 우리가 공소시효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긴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거 유죄 인정 안 됩니다. 네. 그렇기도 하고 또 경찰 단계에서 인정한 부분들은 그 조서
문서를 내용 부인이라고 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백만 존재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번복을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신문 기사를 몇 개 더 찾아보니까 경찰이 추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. 아이고 다행이네요.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자백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, 특히나 이 이승용 변호사님이 어떤 그 사회적인 굉장한 비리를 파헤치다가 살해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명백히 밝혀지지 않을까,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.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 이제 자백만으로는 잡아넣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, 갑자기 이 영화가 떠오르네요. 추격자. 지가 뭐 다 그냥 죽였다, 이런 식으로 그냥 경찰서에서 미친 듯이 자백을 해버렸는데도 결국에는 풀려 나왔잖아요.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그 추가 증거, 이게 좀 결정적이었으면 좋겠네요. 지금 편집 중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 27일 피의자 김 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경찰은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. 다만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김 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하마터면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승용 변호사님의 사건,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이승용 변호사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